누가 무엇으로 불러도 처음이란 외로운 이름이다. 최초의 누비장, 그 외로운 이름을 옷고름처럼 여민 김혜자. 그러나 그가 바치는 명주 천마다의 바늘땀, 그 바느질 소리는 가장 큰 울림으로 천년 문화를 깃는 바로 그녀의 숨결이다. 경주 탑동 식혜골. 김혜자 노비장이 이곳에 터를 잡고 최초로 누비 공방을 연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살림집을 겸한 그의 누비 공방엔 그 10여 년 전이나 지금에도 제자들이 발길을 잇는다. 뺏는 거를 잘라내도 괜찮아. 무슨 말인가 알겠어? 네네. 이거를 일단은 잘라내고 누비는 거쳐만 옷감에 솜을 넣고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하는 것을 굉장히 말한다. 미끈하게 되거든. 하지만 정작 바느질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누비다. 누비 바느질의 시작. 그것은 옷을 짓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누비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내 손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다. 땀행 그 밑에 2mm 정도 밑에서 심하죠 지금. 그런 탓에 이론으로는 터득할 수 없는 것이 누비 바느질 과정이다. 네, 그러면 이걸 좀 빼내고 붙여라고. 경험에 의한 나의 것, 또 빠진다고 하면 싹 그것을 빼고 세상에 내어 나누는 나의 것. 이 안에 게 안 빼지도록 하고 이게 다 빼도 상관없어. 없어도 되는 거 처음 보이게. 작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것이 김혜자 노비장의 애착이다. 네, 선생님께서 가장 지금 중점 많이 여태까지 두신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교육. 그리고 이제 누비에 담긴, 교육에는 누비에 담긴 정신을 또 알려야 한다는 또 선생님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하고 선생님 작품 활동. 선생님이 항상 끈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멀리 있어도 항상 여기에 제가 하다가 이렇게 모르는 것은 항상 선생님이 나와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하던 방법하고 또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하고 너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쉽게 잘 이렇게 이해되게끔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안으로 들어가는 두 개를 장인과 명인이란 세상에 내 쓰임새를 퍼뜨리는 씨방과 같은 것이다. 바느질에 있어 실과 바늘, 그 무엇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그렇듯 노비장 김혜자는 바느질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지난 9월 인사동에선 2011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작품전이 열렸다. 무형문화재의 올바른 전승과 원형 보존을 위한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이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1973년부터 개최해온 것으로 38년의 역사를 잇고 있다.
그 40년 가까운 그 부록의 세월 속에서 만나는 15년 역사의 작품 한 점. 김혜자 누비장의 누비 두루마기다. 흐르는 물같이 평온한 누비선은 원단이 머금은 색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조화로움은 자소를 능가하는 기품을 지니며 한 땀의 어긋남도 없는 바늘선은 명인만의 경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누비는 명인의 작품 이전에 엄연한 우리의 생활의복이었다.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는 생활의복. 그 대표적인 것이 승복으로 많은 이들에게 성철 스님의 옷으로 알려진 바로 그 승복은 누비 두루마기다. 승복으로만 알려진 누비 옷은 조선시대엔 방한용으로 유행했던 최고의 패션이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풍속도는 얼마나 다양한 누비 옷들이 당시를 풍미했는지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누비는 선비와 기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각종 행사와 절기에 궁중물품 기록문서인 발기중, 순조의 세자 시절 혼례 물품을 기록한 이모년 가래 발기는 다양한 누비 옷들이 애용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을 뿐인 다양한 누비들. 하지만 그 명칭들은 조선시대 중국어 단어집에도 실려 있을 만큼 조선과 중국을 넘나들며 각광받던 의복이었다. 그 잊혀진 누비를 현대에 재현해낸 사람. 그가 일평생 반지라고는 골무밖에 끼어본 적이 없는 손누비의 장인 김혜자다. 근대화 바람을 타고 재봉틀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은 손에서 바늘을 놓아버렸다. 누비는 그렇게 명맥이 끊긴 채로 100년이 흘렀다. 올튀기기는 누비장 김혜자가 그 누비를 재현해낼 수 있게 한 이유였다. 오를 하나 잡고 당겨서 어긋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느질을 하는데 이 누비라는 게 선을 줄을 쭉 누벼야 되니까 선이 없으면 누비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표신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오를 하나 튕겨서 잡아당기면은 조직이 어긋나면서 뚜렷한 선이 하나 보여요. 누비 바느질은 길을 따라 바느질을 해나가는 작업이다. 옷감의 선이 바로 그 길이다. 올튀기기는 옷감에 그런 바느질 길을 내는 기법이다. 옷을 누비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늘땀의 간격을 정하는 일. 김혜자는 그것을 옷감에서 정해진 간격에 맞게 시실 한 줄씩을 빼서 줄을 내는 기법을 고안해냈다. 선이 없이 누비 보면은요,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왔다 갔다 해요. 좁았다 넓었다 이러면서 어긋나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큰 어떤 힘이 이 간단한 올 튕구는 방법이 100년이 꺼내졌어. 그리고 한복의 대가들이 이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가지고 누비에 아주 정교한 데까지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방법이 연구되고 나서 저 역시 아주 섬세한 바느질을 하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무나 쉬운 방법이죠. 제가 이거 개발하고 이거 알아내고 나서는 굉장히 허탈했어요. 한동안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 못 찾아서 사람들이 이 좋은 누비를 재현을 못했으니까 그 후에 이제
이제 아주 정교한 작품은 다 유물들을 다 이제 재현할 수 있고. 그는 20년 전 전승공예 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그가 출품한 노비는 조선시대 무관이 입던 공복의 한 가지인 천릭을 재현한 작품이었다. 그 천릭의 노비 간격은 0.3cm였다. 0.3cm. 사람들은 그 노비 간격에 신기해했다. 올튀기기는 그 신비감을 이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법으로 정착시켰다. 김혜자는 누비의 명인이다. 그 누비 바느질을 하기 위해선 필히 거쳐야 하는 것이 옷을 짓는 일이다. 그 첫 작업이 몸의 치수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이다. 치수에 맞게 옷감을 자를 재단선과 옷 솔기 가운데 접혀 들어가는 부분인 시접선까지 정해지면 재단이 마무리된다. 재단은 꽃들이 제 몸에 맞는 향기를 마련하는 일과 같으며 꿀을 모으기 위해 반드시 꽃이 필요하듯 옷을 짓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과정이다. 그렇게 옷을 짓는 일. 노비장 김혜자는 그 모든 과정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직접 해왔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옷감을 마련하는 일이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잘 계셨어요? 선생님 와가지고 또 기다리면 노야는 싶어라. 그럴 건 아니시고. 내가 노란 거는 어머니가 주시고. 노비 옷은 주로 명주천이 옷감으로 사용된다. 그 명주천을 마련하기 위해 김혜자는 전통적으로 명주를 짜는 이곳 두산마을을 자주 찾지만 올게는 이게 어머니가 그 중에서도 김영자 할머니와는 특히 각별하다. 마을에선 모두들 노예고치를 직접 삶아서 생명주실로 명주를 짜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그 솜씨가 명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제 이게 손으로 짜서 이렇게 보존하면서 실제 이걸 이제 어머니 손으로 다 문외를 그거 실을 뽑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품 가치로서는 최고죠. 전통을 이어 간직할 무엇이 아니라 박물관 유물쯤으로 생각하는 요즘. 그래도 김영자 할머니에게 배틀은 삶의 반려자였고 몸의 일부였다. 어머니는 배틀가 노래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위에 시주를 담은 북을 날줄과 날줄 사이로 넘겨가며 바디를 내려치면 한 올 한 올 시줄과 날줄로 엮인 명주실은 명주천이 된다. 명주짜기는 그렇게 엮인 명주실의 촘촘함으로 비교되는데 김영자 할머니 명주는 그 촘촘함에서 월등하다. 명인과 명인과의 만남. 김혜자 노비의 바탕은 그렇게 손명주와 손누에가 시줄 날줄로 엮어낸 인연이자 삶과 삶이 직조한 세월이다. 힘든 작업이라도 옛날에는 이거에 이라지 뭐 옷으로 해입을 게 없어서요. 여름산은 사물을 삼아가 했고 동복은 이제 목하러 순가가 이제 그거로 이제 다잖아. 그 설에 뭐 어떻게가 입도록 머슴들 동복 해주니라고 그 요건 말로 여다 하노. 시집오니까 식구가 12이거든. 승마 자세가 건강에 좋다 하는데 한 땀 한 땀 누벼 완성하는 누비는 또 그렇게
한 올 한 올 엮어 완성하는 명주에서 비롯된 운명인지도 모른다. 김영자 할머니의 명주는 이제 누비장 김여자의 손에서 눈부신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일단 그 원단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질기다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염색하기 좋은 족구로서는 최고죠. 다른 어떤 화학 처리가 안 됐으니까 염색이 아주 잘 돼요. 뭐 또 더 좋다면 이렇게 할머니 분들이 직접 정성껏 짰다는 그 의미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정말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물건에 대한 그런 정성이나 가치관을 심어도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채반 하나씩 챙겨들고 일바지 차림으로 반일 가는 이 길도 올해는 마지막일 것이다. 8월의 끝자락은 쪽수확의 마지막 시기다. 그럼 이렇게 쭉쭉 훑으면 되네. 쭉 훑으면 돼. 그러고 이런 거는 닦고. 요렇게 마디 요런 데가 잘 끊어지거든. 그리고 오래된 잎이 색소가 있어. 노비장 김혜자는 쪽물을 얻기 위해 10년 전부터 직접 쪽밭을 일궈왔다. 이게 알코올에 담가보면은 숨기고 화학 염색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유물 재현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보급돼 있지만 그가 유물 재현에 빠져 있던 때는 쪽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탓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쪽 재배였다. 이파리 자체는 그 녹색 기운이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녹색 안에 그 어떤 이렇게 분자가 있어, 붙어 있어. 그래서 녹색은 삭히면은 분해가 돼서 사가서 없어져 버려요. 녹색은. 그리고 이제 인디고라는 그 어떤 그 분자가 말하자면 남색을 낼 수 있는 그 청색나는 그런 어떤 그 분자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분해해가지고 색소만 이제 뽑아내면 아주 공정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예전엔 흔히 볼 수 있었던 쪽은 화학 염료에 밀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다. 그 모습조차 기억하고 있는 이 드문 쪽풀. 그래도 쪽풀이 담고 있는 색은 여전히 하늘빛이다. 갓 채취해 분쇄한 쪽풀을 짜낸 쪽물은 아직 초록빛을 띠고 있다. 자연에서 얻는 색은 화려하지도 되바라지지도 않는다. 김혜자는 그 색을 누비옷에 입히고 싶어 직접 염색을 해오고 있다. 쪽풀에서 색소를 뽑아내 천에 물을 들이는 일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다. 물 안에 색소가 골고루 흔들어지면서 천에 골고루 잘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에 골고루 색소를 먹이고 나면 쪽물에 담궜던 천을 찬물에서 헹구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때 얼룩이 지지 않고 골고루 색소를 먹이기 위해선 빠른 손놀림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초록색에 숨겨졌던 쪽풀 본디의 색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비로소 하늘빛이 깨어나는 것이다.
쪽은 정말 그 신기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쪽물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사람이 뭐 부정한 사람이 하거나 또 불안한 마음으로 하거나 뭐 이럴 때 말 그대로 쪽물이 깨어나지를 않아요. 그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의 정성과 햇빛과 바람, 그 자연의 정성이 보태어져 깨어나는 쪽물은 자연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품어낸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름다움의 극치, 자연의 순수함, 또 자연의 위대함 이런 거를 이런 이제 천년염제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죠. 뭐 어떻게 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막 크게 달할 만큼 좋고요. 또 황염색이 갖고 있는 건 달아보면 벌써 독소가 나오거든요. 손끝이 이렇게 천마디 다루면 다 갈라지고 이랬었어요. 옛날 천년염색 안 하고 바느질 할 때는. 근데 지금 뭐 천년염색은 아무리 바느질을 천을 달아도 손끝이 갈라지는 법도 없고 또 그 천년염색이 가져온 향기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염제에 따라서 있잖아요. 뭐 향기들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명쾌하지요. 일할 때도. 그 명쾌함의 또 한 가지, 쪽풀과 함께 천연염색을 대표하는 홍화염색이다. 홍화는 붉은색과 황색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염색제다. 특히 오미자를 함께 사용하면 홍화 본연의 색을 깨우는 뛰어난 발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화염색은 양잿물이 보조제로 사용된다. 때문에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잇꽃으로도 불리는 홍화는 쪽과 함께 진즉에 천연염색제로 사용되어 온 친숙한 염색제다. 그 쪽과 홍화와 함께 김혜자는 다양한 천연염색제를 활용한 갖은 빛의 천을 누벼왔다. 누비옷에 색을 입히는 일, 김혜자는 그것으로 세월 저편에서 걸어와 오늘에 만나는 이 땅의 문화를 본다. 천연의 색이 주는 자연의 오묘함과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바늘길을 내며 그 외줄기 길을 걸어온 세월. 김혜자는 그 길 위에서 바느질을 한다. 김혜자 선생님이 하는 작품은 대부분 다 식물 염료를 사용해서 지금 누비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오방색이라든지 이런 색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학 염료가 비교돼서 없을 만큼 그런 오묘한 색상이 있습니다. 화학 약품으로 염색한 옷감보다는 우리의 색을 찾아서 우리의 기법으로 만들 때 누비 문화는 한층 더 한국적인 전통적인 문화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색과 전통 누비 바느질 기법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누비 문화. 김혜자는 그 현장을 지켜왔다. 30년을 붙여 살아온 반지꼬리와 함께 그 반지꼬리 속에 손때 묻고 몸에 익은 것들과 한 평생 끊겨 잊힌 전통을 깊고 여며 세상에 그 쓰임새를 보탰다. 그 과정이 사무치게 애달프고 고통스러워 인고봉이라 불렸던 바느질.
김혜자는 바느질 중에서도 모질다는 손누비의 명인이다. 그는 잘하려 하지도 빨리 하려고 서둘지도 않는다. 그저 어지러운 생각만 내려놓으면 스스로 마음이 밝아져서 눈을 감고도 바늘귀를 꿰는다고 믿는다. 그에게 누비는 그런 기도다. 그 기도 하나가 솜놓기 과정이다. 솜놓기 과정은 안감과 겉을 마르고 난 후 안감 쪽에 솜을 대는 과정을 이른다. 이때 옷을 입었을 때 고운 태가 나도록 뭉친 솜이 없도록 잘 펴고 옷감에 맞게 솜을 정리한다. 누비장 김혜자. 그가 누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살 무렵이었다. 그 시절 그는 큰 스님 밑에서 시봉살이도 하며 이산 저산을 떠돌며 방황하던 때였다. 경남 양산에 자리 잡고 있는 통도사.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시고 있는 천년고찰 통도사. 이곳을 김혜자 누비장이 오랜만에 다시 찾았다. 통도사는 그의 그 20살 인연이 닿아 있는 여러 산문 중 한 곳이다. 그 20살 무렵 그는 한복 짓는 일을 배우고 있었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려 산을 떠돌다 이곳에 놓은 인연 하나가 어느새 40년 전 세월이다. 한참 그 생각이 많은 시절에 그 여기 계신 어른의 글을 보고 좀 반해가지고 친견하러 왔다가 또 큰 스님 밑에서 한 1년 있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제 불가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누비거든요. 그리 전혀 인연이 없다고 못하고 시작의 발단이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한 생도 나무와 같아 숱한 가지 때문에 자란다. 김혜자는 오래된 한 가지에서 잊고 있던 세월의 잎들이 흔들리는 바람 소리를 듣는다. 제가 그때 27이에요. 27살? 아, 그래. 그때 이제 부사관이 그때 내가 이제 서울에 그 비정부장 그거 한다고 이제 소임을 명경심한테 맡기고. 김혜자는 통도사 경봉 스님의 시봉을 살았다. 부산에 어디 있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어디 원룸 하나 돼가지고. 그 전에는 각성 스님. 통도사 주지인 원산 스님은 그 당시 경봉 스님을 모시던 시자 스님이었다. 연락에 들어오셨다가 한 자리 이렇게 같이 차시면서도 저희 집에 들렸어요. 그것도 참 운명이 희한한 운명이야.
보살님이 굉장히 명랑하고 네. 또 이 몸이 새빨라. 몸이 빠르고 그러고 보면 이제 판단력이 이제 정확한 것 같고 그 아는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 있고 또 신도들이 많이 왔다 가는데 거기에서 말 안 듣고 그 베개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걸 이제 그것도 천연 몸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대단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지. 예? 보통 사람은 아니라 이렇게 봐야지. 그 무렵 그때였다. 절로 산으로 인연을 놓으며 한복을 배우던 그 20살 적 김혜자는 우연히 보게 된 누비옷 한 벌로 누비의 길로 들어섰다. 누비를 하기 위해서 솜을 넣는 작업인데요. 재봉한 홈질난 극감과 안감에 지금 솜을 맞붙이는 겁니다. 그의 스승은 수덕사 비구니 출신 황신경이었고 솜 놓는 법도 그때 익혔다. 처음에는 방황하던 마음을 다스려볼 생각으로 시작했던 누비 바느질이었다.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들면서 그는 고문헌을 뒤지며 누비 재현에 몰두했다. 그렇게 보낸 30년 세월은 그를 명인의 경지에 올려놓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작업 과정이 상당히 단순해가지고 저한테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단순한 작업을 반복해서 계속 하기라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쉬운 거니까 금방 알 수 있고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되지요. 이미 할 수 있는 거는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쏟기는 게 아니고 다른 망상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제 안에 일어나는 그 번뇌나 망상들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들고 놓고를 이제 계속 아차 또 내가 쓸데없는 망상을 했구나 하고 또 다시 바느질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할 줄 아는 건 이것만 계속 여기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여기서 떠나버리거든요. 할 수 있게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 행위는 몸은 움직이고 생각은 이제 온갖 번뇌를 다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본격적인 누비 바느질을 위한 작업은 솜을 옷감에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옷감에 솜을 고정시키고 나면 남아서 웃도는 솜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세심한 배려. 그것이 명인의 남다름이다. 옷의 안쪽까지 마무리되면 그 다음은 시침질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 시침질을 위해 솜의 끝뿌리를 남기고 겉감과 이은 다음 겉이 나오도록 뒤집어준다. 그렇게 뒤집은 옷은 비로소 제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 다음 과정은 뒤집어서 형태가 완성된 옷에 겉감과 솜을 함께 시침질하는 작업이 기다린다. 제대로 된 누비 바느질을 위해선 천이 구겨지거나 접힌 부분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솜의 끝까지 세심하고 꼼꼼한 시침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완성된 누비 옷은 세탁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누비는 겉과 안 사이에 솜을 넣고 규칙적으로 홈질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으로는 쭉쭉 줄지게 박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어느 것도 누비의 참모습이 아니다. 김혜자에게 누비는 기도다. 그에게 있어 옷이란 남복이 좋으라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성을 가득 담아 기도하듯 입는 것이다. 기도하듯 짓고 입는 옷. 김혜자에게 누비란 그런 것이다. 옛 여인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에게 누비 옷을 지어 입혔다. 진심 어린 정성은 화살도 피해간다 믿었던 때문이다. 때문에 누비는 방한용이면서 동시에 애군을 물리는 소망의 옷으로 여겼다. 바늘에 실을 꿰며 가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누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 반복적인 단순함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것 또한 누비다. 때문에 누비는 한 벌의 옷이 아니라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성으로 여겨져 왔다. 지극정성으로 짓는 소망의 옷. 노비장 김혜자는 그렇게 하나의 소망을 완성했다. 한 땀도 건너뛸 수 없는, 그래서 한 땀의 어긋남도 없는 김혜자의 바느질 선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그 정성은 간격에 따라 누비를 구분하는 잔누비, 중누비, 드문 누비나 짓는 옷의 크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글쎄요, 뭐 차이라고 할 거는 없지만 작은 건 작은 그대로 공들고 또 작을수록 뭐 손 안 가는 거 아니니까 단지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 뿐이고 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데서 이제 차이점이 있고, 이제 이 작품을 하다 보면 저희가 늘 느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문화가 수성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행위 자체가, 이걸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어떤 세속적인 기교나 또 아니면 욕망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 완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하면서 무슨 온갖 망상을 다 한다면 그 옷에 대해서 어떤 여운이 남겠습니까? 역시 작가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기 때문에 작가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가 이 작품의 내면의 세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더 단순해지면서 사물을 직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한 것을 바라보는 지극한 고집은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집으로 지어낸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울먹인다. 한 곳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손. 노비장 김혜자는 그 손으로 바느질을 한다. 그리고 그는 끝모르게 이어지는 단조로운 반복이 지극한 아름다움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바늘 한 번 지나간 자리, 눈에 띄지도 않는 그 한 땀 한 땀으로 노비장 김혜자가 열어놓은 세상은 아름답다.
다만 자연의 손을 빌렸을 뿐 가장 단순한 바늘만으로 완성한 그의 작품들. 그 낱낱은 바늘로 그린 세상에 오직 한 점뿐인 그림이다. 노비장 김혜자는 그 모두를 기교도 멋부림도 없이 오로지 정성과 인내로 피워냈다. 퀼트는 옷감 자체가 아주 화려한 문양이 있는 면직물이나 모직물 같은 걸 사용했기 하고 또 거기에 뭐 직선이나 곡선이나 바느질선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지만 반면 우리 그 전통 누비는 명주라든지 또 단색의 옷감에다가 직선으로만 누볐기 때문에 그 바느질선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그런 것의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비 옷은 옷이라기보다 정성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사랑, 정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누비 옷 하나에 드는 그 공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입는 사람은 그런 그 부모의 그런 소중함도 알고 사랑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죠. 2003년 김혜자는 누비 작품을 들고 국제 퀼트 박람회에 참가했다. 세계의 바늘쟁이들이 모인 자리였다. 그 세계적인 작가들이 누비를 보더니 다 울었다. 누비는 서양 퀼트와 달리 재주를 담지 않는다. 누비가 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들이 본 것은 누비의 그 마음, 바로 진정성이었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공개 행사는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이 문화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를 아시고 또 마음도 덕도 다 가지고. 김혜자와 그의 제자들은 누비문화연구원에서 특별한 세미나를 열었다. 그다음에 이제 다리 속옷 아까 보셨지만 제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누비 속옷에 대한 세미나였다. 그래서 이제 다리 속옷은 오늘날의 팬티 같은 기능을 하고 하체의 가장 안쪽에 입는 속옷이기 때문에 속옷은 전통에서 이제 탈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옷이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다 이날의 주제 강연은 의리학 박사 과정에 있는 유선희 씨가 맡았다. 김혜자 누비장은 지속적으로 교육과 작품 활동에 주력해왔다. 그것은 누비에 담긴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그 정신을 작품에 담고자 함이었다. 나오거든요. 속속꽃하고 형태가 아주 거의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제자들이 준비한 세미나에서 그 보람 하나를 본다. 머리 이었잖아요. 장옷이에요, 이게. 제가 그 보유자 된 지가 15년이고 강의한 지가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여기서 그래도 저를 거쳐간 분들이 적어도 한 1,500명 되는 데서 남은 분들입니다. 저희 그나마도 남은 제자들이 뜻이 뭐 문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거라도 지원을 해서 곳의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모임이에요. 내년에 전시를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자. 작품 바느질 하기 전에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자리였어요. 세미나 뒤풀이는 이야기 파티다. 이제 제자들은 각기 구역별로 누비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제자들의 스승이라 생각지 않는다. 그 모진 인고봉을 나눠준 동지일 뿐이라 여긴다. 하지만 제자들에겐 그런 마음까지도 스승인 그다. 김혜자 선생님은요, 우리 만날수록 우리한테 많은 그런 정신력을 많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그런 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최고의 스승이지요. 저를 이렇게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큰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 깨닫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 결코 저는 헛된 것이 아니었고 또 하면 할수록 이거에 대한 어떤 매력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체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정말 친구이자 스승이자 또 나의 생활을 연명시키주는 하나의 정말 방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인연인 것 같고 좋은 직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세월 애오라지 바늘 한 땀으로 길을 내어 그 길을 따라 걸어온 사람. 어제의 한 땀을 걸어 오늘을 만났듯 오늘의 한 땀을 따라 내일을 잇는 한 사람. 그 40년 인고봉의 바늘땀을 따라가면 지극함으로 피어나는 누비의 아름다움 한 다발 만나게 된다.